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황금인생 만들기 채널의 새로운 코너 진행을 맡은 골드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채널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시도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우리 모든 세대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컨텐츠입니다. 조금 서툴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볼 테니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 생각일 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생각 하나하나, 댓글 하나하나가 사연자분께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은요, 솔직히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70대 초반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제목부터 좀 충격적이에요.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합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손주까지 돌보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이 셋 있어요. 큰딸, 작은아들, 막내딸입니다. 평생 이 자식들 키우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사업에 실패해서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하면서 애들 학원비 다 벌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애들 밥 차려주고 숙제 봐주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덕분에 애들은 다 대학 나오고 직장도 괜찮은 데 다니고 결혼도 잘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아,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니다, 너도 살림이 있는데 엄마까지 데리고 가면 힘들어.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했죠. 사실은요, 며느리들, 사위들한테 눈치 보고 싶지 않았어요. 같이 살면 불편할 게 뻔하잖아요. 차라리 혼자 편하게 사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외로웠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경무당 가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저녁에는 TV 보고 나름 평화로운 노후였어요. 자식들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들려주고 용돈도 주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제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손목이 부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도 받았습니다. 큰딸이 와서 간병해줬어요. 한 일주일 정도요. 이제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혼자 생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왼손을 못 쓰니까 밥도 제대로 못하고 옷도 못 입고 작은아들이 며칠 저를 돌봐줬어요. 아이들에게 참 고마웠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자식들이 셋 다 우리 집에 왔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들이더라고요. 엄마, 우리 할 얘기가 있어. 큰딸이 입을 뗐습니다. 엄마, 이번에 넘어지신 거 보고 우리가 많이 걱정했어. 혼자 계시면 또 다칠까봐.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아, 애들이 나를 데리고 가려나 보다. 그래서 얼른 말했죠. 아니다,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작은아들이 말을 이어받았어요. 아,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봤는데 요양원 괜찮은 데가 있대. 요양원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요양원? 그게 무슨 소리냐?
막내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요양원 좋아졌어. 옛날이랑 달라.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아니, 저는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몸이 심각하게 아픈 것도 아닌데, 그리고 혼자 생활 다 하고 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요양원 가시면 24시간 누가 옆에 있으니까 안전해. 큰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난 요양원 안 갈 거야. 내가 왜 요양원을 가? 했더니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엄마, 우리도 다 바빠. 매일 엄마 걱정하면서 살 수가 없어. 엄마가 혼자 계시면 혹시나 해서 전화도 자주 하고 집도 들려야 되고 우리도 힘들어. 힘들다고요? 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된 걸까요? 그럼 나랑 같이 살자. 눈치 안 볼게. 집안일도 도와줄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잖아. 엄마 모시고 사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 그리고 요양원이 엄마한테도 좋을 거야. 또래 친구들도 많고 건강도 챙겨주고. 작은 아들이 덧붙였어요. 엄마, 요양원비는 우리가 다 낼게. 좋은 데로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제가 돈 때문에 요양원을 안 간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제 집에서 살고 싶은 건데. 그날 밤 자식들은 다 갔고 저는 혼자 남아 울었어요. 아,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자식들한테 짐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 자식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요. 엄마, 이번 주에 요양원 한번 둘러보러 가볼까? 엄마, 여기 사진 좀 봐. 진짜 좋다니까? 엄마, 영숙이네 어머니도 요양원 들어가셨는데 되게 좋대. 저는 계속 거절하는데 자식들은 포기를 안 해요. 며칠 전에는 큰딸이 실제로 저를 요양원에 데려갔어요. 엄마, 그냥 구경만 하고 가자 해서 따라갔더니 요양원은 참 깨끗했어요. 시설도 좋았고요. 근데 거기 계신 어르신들 보니까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들 힘없이 앉아 계시고 TV만 보고 계시고 그게 제 미래인가 싶어서 소름이 돋았어요. 집에 와서 큰딸한테 말했어요. 난 절대 안 갈 거야.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난 안 가. 그랬더니 큰딸이 울더라고요. 엄마는 왜 우리 입장을 생각 안 해?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잠도 못 자. 맨날 전화해도 안 받으시면 달려가야 되고 우리도 힘들다고. 저는 전화 안 받은 적 별로 없는데 가끔 경로당 가거나 목욕탕 가면 못 받을 때도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작은 아들은 더 직설적이에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각자 애들 키우고 일하고 진짜 바빠요. 엄마까지 신경 쓰기가 벅차다고요. 요양원 가시면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해요. 왜 고집 부려요? 고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게 고집이래요. 막내딸은 그나마 제 편이에요. 언니, 오빠, 엄마가 싫다는데 왜 강요해? 엄마 의견을 존중해야지. 그렇게 말해줬어요. 하지만 큰딸과 작은 아들은 계속 요양원 이야기를 해요. 며칠 전에는 제일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셋 모여서 회의를 했나봐요. 저 몰래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가 결정했어요.
다음 달에 요양원 들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정해졌어요. 뭐라고요? 제 의견은요? 다 엄마를 위한 결정이에요. 엄마가 지금은 모르시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잘한 선택이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소리쳤어요.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내 인생을 결정해?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엄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엄마 자식이에요. 우리 의견도 중요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결정한대요. 어젯밤에는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나?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됐나? 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요양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제 집에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 제 친구들이랑 살고 싶어요. 저 아직 건강해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제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된 건가요? 자식들 말 다 들어야 하는 건가요? 요양원 가는 게 정답인가요? 아니면 제가 끝까지 거부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발.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이건 아니에요. 자식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르신의 의사를 무시했어요. 73세면 충분히 판단력이 있는 나이잖아요. 치매도 아니고 중병도 아니고 어머니 본인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자식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폭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 편의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는 거랑 다름없어요. 우리가 바쁘다, 우리도 힘들다, 이게 요양원에 보내는 이유가 되나요? 부모님이 평생 자식 키우느라 희생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들 편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죄책감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어요. 좋은 요양원 보내드릴게, 비용 우리가 다 낼게, 돈 많이 주면 다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본인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안전을 핑계 삼았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주말마다 들리면 되잖아요. 도우미 구해드리면 되잖아요. 요양원만이 답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 모시는 걸 부담으로 생각해요. 옛날에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잖아요. 효도였죠. 근데 요즘은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하잖아요. 물론 이해는 해요. 맞벌이하고 애들 키우고 다들 바쁜 거 압니다. 근데 하지만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울 때도 정말 바빴어요. 그때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돈도 없고 육아 도움 받을 사람도 없고 혼자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참으셨어요. 자식이니까. 근데 자식들은 못 참는 거예요. 바쁘다, 힘들다 하면서요. 이게 말이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요양원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요양원이 더 편할 수 있고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치매가 심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중증 질환으로 전문 간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식이 아예 없거나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요양원이 좋은 선택일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님 인생을 대신 결정할 권리는 없어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할머니분, 용기 내세요. 당신은 당당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일해서 산 그 집, 어머님이 40년 살아온 그 동네, 거기서 사는 걸 선택하는 게 어머님의 권리예요.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자식분들 계신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최선일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0년 뒤, 30년 뒤, 여러분이 지금 어머니 나이가 됐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일까요?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지금의 부모님이 미래의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결정할 겁니다. 저희 황금인생 만들기 라디오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댓글도 함께 소개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께 우리 모두 잘합시다. 안녕히 계세요.